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7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또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제 간단 교육을 했는데요. 사실은 헝가리 참사 관련해서 외국에서 또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보험금 얘기 이 정도 지적하고 나서는 사실 좀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다른 일도 많았고 저희가 해야 될 모니터의 그 것이 많아서 그런데 어제 이제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제 연합뉴스 저희 이제 미디어 탈곡에서도 말했지만은 연합뉴스 보도도 사진 보도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도 됐다고 하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런 보도를 지금 써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 모니터 활동가들 그 인턴까지 다 같이 모여서 재난보도 준칙을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재난보도 특히 이번 그 참사 관련된 보도가 어땠는지 헝가리 그 사고 관련된 보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그거를 뚜껑을 딱 열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보고서 쓸 내용이 없이 한 이틀을 허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문제적 보도가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그거를 같이 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습니다. 방송협회가 JTBC 올림픽 중계에 대해서 보편적 시청권이 위배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나 봅니다. JTBC가 2026년에서 2032년 IOC가 주관하는 하계 동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대요. 그랬더니 한국방송협회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 종편이 뭐 의무전송이 아니니까 네. 뭐 KBS, MBC, SBS가 아닌 채널에서 이거를 올림픽을 중계를 하면 못 보는 사람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별로 요즘 뭐 그게 별로 그렇게 네. 설득력은 없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례로 그 SBS가 한번 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KBS, MBC가 3사가 같이 들어가면 다양한 경기들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SBS가 단독으로 중계하면 SBS가 트는 경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지금 웃긴 게 지금 방송협회장이 박정훈 SBS 사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방송협회가 이 JTBC 올림픽 중계권을 딴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공감할 수 있겠는데 본인들이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부분들 사실 KBS, MBC, SBS도 독점으로 따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에 그 박찬호 중계권 그거 얼마나 말 많았어요. 맞습니다. 뭐 네. 코리아 풀 해가지고 했다가 뭐 다른 데가 한 군데 그냥 뭐 뒤로 몰래 자기만 네. 해가지고 독점 따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본인들의 과오를 좀 이야기하면서 했다면 이거 뭐 인정하겠으나 근데 아무튼간에 종편이 이 코리아풀을 제치고 이렇게 한 것은 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아계 올림픽 네. 중계권을 따낸 건 처음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방송협회가 현행 방송법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올림픽 중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그 문제는 단순히 미디어 간 경쟁 차원에 국한해서 볼 수 없다. 지상파 방송의 무료 직접 수신을 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과 유료 방송 가입자만이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약간 말장난인 게요. 방송을 지금 지상파를 무료 직접 수신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그러게. 무료 직접 수신이 가능하게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이제 KBS가 이제 수신료 받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제기되잖아요. KBS 보려면은 그 뭐 이상한 거 딱 IPTV든 뭐든 막 다 가입을 해야지 나는 볼 수 있더라. 나는 무료 수신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 중에서 많이 있었고 이 무료 수신 문제가 정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안 먹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그렇죠. 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IPTV나 지역 방송이나 케이블 TV를 가입해야만 본다는 측면에서는 지상파나 종편이나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편이 그 기본 서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비용을 네. 더 비싸게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더더욱이 이게 좀 말은 참 맞는 말인데 현실하고는 좀 겉도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내게 되면 돈을 많이 지급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계권료가 올라갑니다. 또 올라. 그렇죠. 경쟁이 심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JTBC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협회께서 JTBC의 이번 행위는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JTBC는 네. 방송권 비용 절감을 위한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 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 범국가적 스크럼을 무너뜨렸다. 이번 일로 각 방송사가 다시 흩어져 공격적 중계권 확보 다툼에 나선다면 올림픽 중계권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서 막대한 국부 유출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네. 말이긴 네, 하죠. 어떤 의미로 네. 하는지는 충분히 네. 다 이해. 너무 경쟁이 세지면 음. 막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근데 그러니까 JTBC가 이렇게 한 게 음. 앞선 방송사들의 사례가 이미 있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였다는 거.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온 사례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던 과오들을 지금 JTBC에게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간에 심사숙고해라.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리가 민원인 논평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SBS 때도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되게 SBS가 그런 행동을 네. 했을 때 이게 과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좀 더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연도. 그런데 이 방송협회가 지금 말한 것처럼 방송협회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특히 SBS의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죠. 말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지상파들은 아닌가. 사실 할 말 없어요. 네, 박찬호 중계권, 뭐 올림픽, 월드컵 그때 진짜 보면 기사 찾아보면 진짜 SBS가 상업방송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의 중계권은 방송사 공동으로 협상한다는 이른바 코리안 풀을 지키겠다고 해놓고선 한편으론 몰래 독점 중계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 중계권료를 크게 올려놔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됐습니다. 네, 다른 스포츠 대회도 아니고 국가적 스포츠인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SBS처럼 한 방송사가 독점 계약한 것은 우리나라 방송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방송계엔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KBS와 MBC 그리고 SBS 사이엔 비난과 반박으로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SBS가 그렇게 지탄을 받았고 그래서 KBS, MBC가 중계권을 SBS에게 다시 사는 형태로 다시 3사가 중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해결책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방송협회도 스스로의 과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중계권 아마 JTBC에서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지상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발뉴스 보도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누더기 된 조선일보 기사 사과는 없다인데 이게 이제는 또 김여정 노동당 등장. 제1부부장이 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조선일보에 의해 근신을 당했었는데 이 근신이 풀린 것으로 지금 맞아. 근신을 당했는데 이설주 여사 옆에 섰어요. 네.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네네. 어떻게?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근데 사과하지 않는다. 정정보도도 하지 않는다. 그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 조선일보 문제 기사를 잠시 인용해 보면 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영철 징계가 조기에 일단락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혁명화 조치 중이던 김영철을 급히 등장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뭐 끝까지 그냥 했을 수도 있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지구가 내일 멸망할 수도 있고 안 할 할 수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결론은 그럼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그런 건가요? 아니,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겠지. 이게 무슨 하나만 한 말이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기사가 이게 뭡니까?
아무튼 조선일보 때문에 사람들이 놀려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아무튼 이 얘기가 화제예요. 저도 지금 방송사에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요걸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나는 모니터 보고서도 안 냈는데 내가 우리 보고서 안 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요걸로 해줘. 그렇게. 이게 얼마나 핫하면 네. 그리고 너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네, 사람들이. 이거 저희도 핫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걸 받아 쓴 방송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조선일보 그거 저거나 지웠으면 좋겠네. 뭐요? 현송월 현송월. 총살설 네. 그거나 좀 지웠으면 좋겠네. 아이, 자, 그러면은 우리 종편 모니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년 종편 모니터. 비밀이야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네. 우주소녀라는 걸그룹의 비밀이야라는 노래인데요. 물론 이 노래 가사는 굉장히 소녀의 감정에서 쓴 가사입니다만 네네. 오늘 사실 비밀이야 말고 제목은 기밀이야로 지어야 됩니다. 아 기밀이야. 비밀이야란 노래는 없네. 그런 노래를 찾아볼까 하다가 거기까지 가지 말자 해서 네. 이걸로 가져왔는데요. 네.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9일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이었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효상 의원이 문 대통령이 5월 말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거 구걸 외교다. 막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강효상 의원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받아 쓴 보도 중에서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한 강효상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안이 좀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5월 22일에 JTBC가 톱 보도로 하나를 보도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목 이거예요. 야당 의원 한미 정상 통화 공개 유출로 확인. 이서준 기자의 기사였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네. 강효상 의원이 주미대사관 소속의 K모 참사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입수했고 그리고 이걸 공개한 것이 외교상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짚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관련자들 그리고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기밀을 유출한 K모 참사관은 파면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끌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비공개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그렇죠. 3급 기밀입니다. 네, 3급 기밀이에요. 이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급 기밀이에요. 근데 이걸 무단 유출을 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한 K모 참사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강효상 의원하고 통화를 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이 내용을 실수로 얘기를 했다. 실수로? 네, 어쨌거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장한 게 뭐냐면 강효상 의원이 내가 한 발언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정쟁에 이용한 거다.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공익제보다. 우린 공익제보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참사관이 막 유튜브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옛날에 그 누구야? 누구 행정관 그 누구야? 네, 신재민 행정관이 있었죠. 행정관처럼.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언론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사관이 이 행한 내용과 강효상 의원이 행한 행동들이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종편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얘기하면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강효상 의원이 주장하면 그거 일리 있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송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TV조선. 땡입니다. 아니에요? 네.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한번 채널A에서 유독 심각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채널A를 한번 다 모아봤어요. 하긴 TV조선에서 하면 강효상 또 조선일보 출신. 뭐 그런 면에서 뭐 피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채널A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채널A에서 나온 핵심 주장들이 뭐냐면 자유한국당 입장들이 맞다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효상 의원이 불법을 하나도 안 저지른 것 같이 설명을 해요. 이상하네. 네. 나는 위법에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강효상 의원이 타당한 행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차례차례 풀어드릴 겁니다. 네.
채널A 뉴스탑10 5월 23일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채널A 뉴스탑10이 이날 굉장히 핵심 주제로 이걸 다뤘어요. 10개의 뉴스 중에서 1위, 3위로 이 사안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대담 자체가 강효상 의원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대담이 계속 나와요. 특히 이분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시는 분인데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이 이 주장을 합니다. 이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화 내용,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누출됐다고 한다면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누출이 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북미 교착 상태에서 일본은 가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외교가에 굉장한 궁금증을 낳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단독 방한한다. 네.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런 주장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강효상 의원이 아니라 저부터 기자로서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자신이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그 통화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일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내용, 통화 내용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네. 근거가 없다면 조사를 왜 했죠? 아하. 이 부분도 논란이죠. 이 부분도 논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이 주장을 압축시켜드리면 뭐냐면 일단 강효상 의원이 전체를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게 왜 기밀 유출이야? 기밀 유출 아니야.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잘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사람들 취재해 준 거야.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근데 청와대는 뭐라고 했어? 니네 이거 사실 무근이라며. 근데 왜 니네 사실 거짓말이라면서 이거 조사하고 있어? 그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론이 안 나오고 동조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면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이 나와서 강효상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K모 참사관 유출자가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막아주려는 노력은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강효상 의원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사에서 어시스턴 특파원을 했었다 옛날에. 네. 그래서 미국 조야에 취재원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지 K 외교관이 누설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얘기는 K 누설자가 이미 감찰에 응했고 실제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강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제보자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려는 듯한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강효상 의원이 기자가 아니잖아. 일단 그렇죠. 1번. 네, 그렇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진행자도 여기에 발맞춰서 갑니다. 황순욱 앵커가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강효상 의원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신문기자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취재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보원, 취재원들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이거를 취재를 하고 참고만 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공개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안을 설명해요.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은 일단 취재원 공개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취재원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대담을 쭉 종합해 보면 마치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취재의 영역인 것처럼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것처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PD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강효상 의원은 기자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과거에 조선일보 기자라는 경력이 있죠. 하지만 현재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엄연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기자건 국회의원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밀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기밀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사실관계도 어긋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K모 참사관도 이거를 왜곡해서 악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공익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공익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정보를 까내려고 그냥 유출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네, 채널A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마치 이 기밀 유출을 취재 영역으로 치부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강효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나 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자다 이 사람은. 기자다 이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다 계속 그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조수진 씨, 이재명 씨 발언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취재 영역으로 보자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게 정당한 정보 수집 조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이게 올바른 정보 사용 조항이에요. 네.
이걸 왜 한국기자협회가 윤리강령과 실천 요강에 넣어놨겠습니까? 강효상 의원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이 심지어 동아일보의 언론인이잖아요. 진짜 언론인이었으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을 취재 영역으로 봤어도 지적했어야죠. 기자로서도 이러면 안 된다. 조선하고 도가는 거기 가입이 안 돼 있나? 아, 이거 진짜 황당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조수진 씨가 여기서 거의 뭐 단독 활약을 또 이어가요. 근데 이분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 내가 만나봤는데. 아, 그렇지. 내가 통화해봤는데.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야구에서 허구현 해설위원이 힉사 얘기를 한다면 네네. 채널A에는 조수진 씨가 조수진 기자가 있다. 아, 내가 만나봤는데. 통화해봤는데. 이 얘기가 이분의 특징이거든요. 식사를 해봤는데. 네, 그렇죠. 네. 이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 기대되네. 아, 그래서 청와대가 외교 기밀 유출자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게 제보자 색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아, 내가 검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유출자를 색출했다. 네. 이렇다면 결국 사실 무근이라는 거 반박 자체가 또 잘못된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청와대가 불편한 보도,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를 이른바 색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어떻게 색출했죠? 강효상 의원과 K씨 네.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네. 제가 검사들에게 오늘 통화를 해봤어요. 네. 네. 보이스톡 수사, 검사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아하. 네. 통화 내역 조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보이스톡 내용, 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감찰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청와대의 감찰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그렇죠. 좀 작년 수준을 11월부터 지금 넘는다. 외교부가 네. 지금 이 제보자 색출 때문에 외교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거의 해서 네. 들여다본 게 지금 15차례가 넘어요. 그렇죠. 제가 따져보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스톡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죠. 네. 청와대 감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렌식 입법이라는 건 범죄인에게 하는 검찰, 경찰 수사입니다. 아니, 기밀 유출됐으면 법을 어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겼는지 해서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왜 무슨 색출이 무슨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네. 그럼 또 뭐라고 해? 이번에도 진행자 황순욱 씨가 나 이걸 진짜. 다 받아줍니다. 청와대 주장이 또 잘못된 거죠. 막 그럼 어떻게 색출했죠? 막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조수진 씨가 더 신나서 얘기를 하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줘요. 아니, 색출은 옛날에 미디어 오늘에 기사 난 적 있잖아요. 채널A 기자들 뭐 퇴사하고 뭐 그렇죠. 옷 입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한다. 네. 그럼 야, 너냐? 뭐 아, 그렇죠. 이런 게 그런 게 색출이지. 그래서 아이, 참 채널A 진짜. 그래서 이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수진 기자가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3월에도 채널A 정치데스크에 이분이 출연해가지고 당시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하고 본인이 만나봤고 통화해봤고 내가 만나봤는데 통화해봤는데 그때 밥 먹고 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여부 이거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민방송심의위원회 43차 안건으로 상정했거든요. 그런데 참여해주신 시민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를 하라.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랬죠. 이건 소설가를 모독하는 거니까. 소설가는 얼마나 취재를 많이 하고 탄탄한 그 내용을 그렇죠. 구성을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당시에도 이거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게 3급 기밀이라는 내용은 충분히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청와대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밀이 유출됐고 불법 사항이 나왔으면 그걸 조사하고 문제가 어디고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제보자를 색출해서 문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친 언론이 단 하나도 없어요. 채널A를 비롯해서 이 조수진 씨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일보에도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요? 다른 언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정말 조수진 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본인 기자잖아요. 기사로 써서 보여주라. 왜 이런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마치 검사와 통화 한번 해본 것 가지고 그런 일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사로 기사 쓰시라. 쓰는 기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뉴스 연구팀 부장이시잖아요. 연구만 하시는 건가요? 네.
기사는 이제 못 쓰는 거지.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연구를 좀 잘하셨어요. 네. 연구를 잘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근데 사실 이 주장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많이 한 거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저는 이 주장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그래놓고 왜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 그 유추자를 색출했느냐라는 것과 색출 과정에 있어서 강압이 있었다. 수사권도 없는 청와대가 왜 이런 것을 했느냐 이 주장을 굉장히 오버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 논의들을 보면은 사실무근이라는 그 애초의 반응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도 부정도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처음의 반응은 청와대의 반응은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럼 너 왜 사실무근이라고 그랬어? 라고 자꾸 이거를 꼬리를 잡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걸 굉장히 많이 문제 삼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청와대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법을 사실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딱 밝혀졌을 때 아직은 정말 사실무근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말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무시하고 하는 자기도 그 입장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면서 하는 저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되고요. 이 청와대가 만약에 이거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바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조사 안 해보고 왜냐하면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과정이 걸려 있는 건데 이거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온다 이 내용이라고 읽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실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수사기관 어쩌고 이런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압박을 했느냐. 이건 사실은 기밀 유출을 했으니 기밀 유출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본인의 동의하에 다 진행된 거잖아요. 보이스톡 그렇죠. 이런 것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마치 무슨 뭐 엄청난 그 강압 수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객관성 위반에 가까운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조수진 기자가 이렇게 햇소리를 했는데 이 이제 진행자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기는커녕 이제 궁짝을 맞춰줬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말이 점점 더 이제 막 가는 거죠. 이 네. 방송이 산으로 가는 거죠. 점점 가는데요. 네. 아직 안 갔어요? 네, 아직 시작이에요. 진짜? 발동 건 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한 게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조수진 이 두 분이 새로운 주장도 들고 와요. 대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먼저 말을 하는데 또 문제는 그럼 이게 기밀 유출 되려고 그러면 문건을 그대로 유출했다면 정말 명백한 기밀 유출일 수 있겠죠. 네. 대화록을 다 작성한 것을 그대로 유출했다면. 근데 지금 나온 걸 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지금도 보고 본인도 말로 보고 전달하는 그냥 거죠. 생각나는 걸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그렇다면 과연 기밀 유출 볼 수 있느냐 문제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박한 아이템이야. 나는 이런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이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그래 뭐 머리 대단하지 열심히 않나요? 이분이 연구를 열심히 하셨네요. 열심히 산다.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기밀이라는 게 꼭 그 전문을 유출해야 기밀이고 그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그건 기밀이 아니야? 그럼 우리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빵집에 가가지고 파는 이 케이크인데 치즈 케이크인데 나는 한 조각만 훔쳐왔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케이크 아니고 뭐 조각 케이크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수진 씨도 새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기밀 누설이 되려면요. 보도를 안 했다면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면 그 기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잠깐 방문한다. 이것이 5월 말이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밀 누설이 됩니까? 아. 그럼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이분 기자 맞아? 진짜 너무 우긴다. 아니 일단 나는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 뭐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기밀이 아닐 수 있는 온갖 신박한 논리를 다 만들어냈는데 다 이상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주장이 왜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냐면 기밀 누설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이 기밀이잖아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용을 공개한 게 기밀 누설이에요. 네. 근데 강효상 의원은 법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기밀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밀 누설이잖아요. 근데 그치. 그거를 전문을 공개했건 일부를 공개했건 그건 상관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건 확인이 되지 않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 여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공개 여부를 따지질 않고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만 이 K모 참사관과 달리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그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올린 건데 박경신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밀 누설죄로 처벌될 사람은 강효상 의원이 아니고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한 주미대사관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삼성 엑스파일이나 혹은 뭐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내용들, 엑스파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나 언론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국민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누설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이용해서 선의로 이런 이 잘못된 내용들을 공익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이 다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노회찬 의원은 처벌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 교수도 페이스북 글에서 그 문제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욕을 먹어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추가로 마지막에 하세요. 강효상 의원에게 국익을 훼손했다고 사퇴를 요구하거나 공개 판단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은 할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법학자니까 본인은 노회찬 의원이 그때 그렇게 재판을 받은 것이 그게 정말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 똑같은 논리로 잘못된 논리를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해서 강효상 의원도 너도 똑같이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발목 잡기가 된다라는 주장이세요. 근데 저도 요번에 그 뉴스공장에서 얼마 전에 뉴스공장 우리 셋이서 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뉴스톱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효상 의원이 이제 유죄인가 무죄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팩트 체크로 했는데 노회찬 의원을 근거로 해서 노회찬 의원이 과거에 그렇게 이제 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강효상도 유죄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김어준 씨도 예전에 그거 잘못했다 우리가 되게 비판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판례가 있어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 판례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박경신 교수가 이게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효상은 무조건 뭐 유죄다라고 그러니까 이 위법과 명백하게 이 사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 사람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지금 말한 것처럼 국익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퇴를 하거나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 사람을 우리가 욕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무조건 이 사람을 법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뭐 이거는 정말 다퉈봐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양승태 씨를 다시 대법원장으로 잠깐. 네. 이런 어려지고 안 됩니다. 하루만 원포인트 대법원장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아무튼간에 반기문 총장이나 많은 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박경신 교수님 마지막에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국익을 훼손했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5월 24일 방송에 출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한 수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한 뒤에 발표하지 않을 내용은 기밀로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밀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반 전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이런 과정들, 기밀로 이 보존되는 과정들이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밀 유출 사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국 대통령이랑 통화하면 그게 다 유출돼가지고 막 한국의 국회의원이 막 떠버린다. 그럼요. 이러면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이어서 누가 그럴 리가 어느 없지만. 정상이 한국 대통령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5월 27일 방송에 인터뷰를 한 김숙 전 유엔 대사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어요. 3급 비밀로 분류된 비밀 사항을 외부에 그것도 정치인에게 유출시키고 정치인은 이를 공개했다. 이 내용인데 이 자체는 국가 보안 규정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김숙 전 대사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하루에도 우리 정부에서 생산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다.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엔 대사 그리고 전 유엔 대사,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한 행동, 이 기밀 유출이 벌어지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널 A는 이거 기밀 유출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유한국당 TV가 된 거지 뭐.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김진애 돌직구 쇼에서도 채널 A의 그 돌직구 쇼도 이걸 다뤘대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우리 변한봉 변호사께서 또 아유. 네,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심각한 객관성 위반으로 보이는데요. 네. 변한봉 씨가 외교상 기밀 유출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와서 막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이 기밀 유출이 아니다. 강효상 의원이 한 건 기밀 유출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논리가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외교상 기밀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보면은 기밀이라는 것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상대방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서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정상 간의 통화 자체를 국가 기밀로 하는 건 맞겠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급한 일 있으니까 내발 제발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공개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이거 사안은 정반대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이거를 왜 공개하느냐, 우리가 망신스럽지 않느냐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개한 우리 쪽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지 미국에서는 공개하거나 말거나 외교관계라든가 미국 국내 정세에 큰 역할을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밀로 보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외교적 기밀은 상대방 국가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때 외교적 기밀이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공개되면 우리 정부가 타격을 받지 미국 정부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외교적 기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인턴분께서 그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 외교상 기밀 누설 판례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례를 들고 올 수도 없어요, 변한봉 씨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봤는데 이게 1995년에 선고가 난 판례였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변한봉 씨 해석과 다르던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안이 뭐였냐면 해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이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가지고 이건 외교상 기밀 누출이야. 기밀 누설이야.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이 판결 유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상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 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 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면서 무죄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공개하면 우리나라의 이 국익에 훼손되거나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1995년 판례에서는 이미 해외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을 국내 언론에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외교상 기밀 누설로 볼 수 없어라고 판례를 했다고 설명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법원의 판례를 잘 들어보면 외교상 기밀 누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정보 자료네. 국익에 훼손이 될 우리나라 국익에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변한봉 변호사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미국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해치는 거니까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객관성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오히려 기준으로 보면 강효상 의원은 명백하게 기밀을 유출하는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한봉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서 이 강효상 의원을 감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강효상 의원 말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네. 강효상 의원이 27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부 니네가 기밀을 1급에서 3급으로 나누는 거 그거 니네 마음대로 나누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1에서 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도 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입니까?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페이스북 글이 이거예요. 이 원문인데 변한봉 씨가
이걸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받아서 사례까지 추가하면서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변환봉 씨 발언이 이거예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단순한 그냥 일상적인 통화 내용에서였기 때문에 정상 간의 통화니까 3급 기밀로 지정을 했다. 근데 그걸 누설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아니라 누설한 것 자체만 놓고 그 참사관이 의도를 가지고 노출한 것 같다라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앞에 사례까지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변환봉 씨가.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은 변환봉 씨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국가 간 정상 통화가 중요했으면 니네가 그걸 1급으로 지정했어야지 왜 3급으로 지정했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루도 못 가서 근거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 버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JTBC가 28일에 보도를 내서 강효상 의원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어요. 근데 이 외교부가 해명을 했는데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고 특히 정상 통화 내용의 경우에는 이 같은 분류가 모든 정부에서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JTBC와 통화를 한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분류된 모든 기밀이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인 거예요. 아니 강효상 의원 진짜 별로 아는 게 없나 봐.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JTBC는 강효상 의원이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입니까?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상 간에 초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볼 수 있지만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국가 정상의 일정, 동선, 시기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유출했다. 이런 정보는 청와대나 백악관에서도 언론에게 임박해서 알리지 보도 시점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이걸 지금 기자회견에서 다 공개를 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해버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상식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근사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강효상 의원 진짜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국월 외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이걸 유출한 근본적인 의도.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에 좀 와달라고 구걸했다. 그럼 상식이라며 지가 일본에 왔으면 한국에 좀 와달라고 하는 게 상식이지 그게 기밀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네,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JTBC가 이 내용을 따로 리포트를 하나 또 만든 게 정말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서 변환봉 씨만 활약을 한 게 아니에요. 네. 다른 한 분이 더 나왔는데요. 바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입니다.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소스를 통해 이야기를 받아서 국민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현 집권 여당 소속이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미 정상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한 로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의 원본을 갖고 있다는 건데 민간인이 정청래 전 의원에게 이 로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됐다면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효상 의원은 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근데 정청래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데 지금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장이 뭐냐면 2018년 1월 8일, 작년 1월입니다. MBN 판도라에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로데이터를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5월 24일에 단독이라고 지금 기사를 하나 냈어요. 정청래도 작년 TV에 나와 문 트럼프 통화 녹취 입수 주장 이렇게 낸 거예요. 조선일보 김명지 기자의 보도인데 그래서 이 보도가 뭐냐면 아까 김병민 이 교수가 얘기한 그 내용과 똑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작년 1월에 나와서 한미 정상이 통화했다는 내용 로데이터 가지고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다. 강효상 의원보다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김병민 씨가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나온 게 이 방송이 5월 27일 채널A 이 방송이 8시에서 9시 정도 사이에 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비슷한 시간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같은 날에. 그래서 그날 이걸 가지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주장을 사실상 거의 1시간, 2시간 만에 사실관계가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1월 4일 예. 당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이제 서면 브리핑했죠. 아 서면으로? 네네. 예.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구두로 한 게 아니라 서면 브리핑.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럼 청와대 사이트에 올려놨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1월 4일 날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5일 날 예. 밤 9시 예. MBN 판도라 촬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제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청와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또 논평 이런 것도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국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서면 브리핑의 내용을 얘기했다. 네. 골자는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로 데이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로 데이터라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편집하지 않은 통화 내용 그 자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십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서면 브리핑에 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멘트들이 다운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인용으로? 네네네. 그러면 의원님이 방송에서 한 내용은 전부 다 그 서면 브리핑에 나왔던 공개된 내용입니까? 서면 브리핑에 나왔던 내용 이외의 것은 없어요. 제가 그 말할 때 오해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로 데이터라는 표현이라든가.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막이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아,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네. 정천 의원이 과장한 너무 거예요. 오바를 한 거지. 오바한 이렇게 거예요. 막 자랑을 맨날 뭐 대한민국에 뭐라고 맨날 네. 하잖아. 나 뭔지 그것도 이제 까먹었네. 이 시대의 진정한. 네, 맞습니다. 네. 이 시대의 진정한 로데이터였네. 또 이번에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이 뭐냐면 MBN 이 방송에서 자막으로 이미 그러네.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을 정청래 의원이 말할 때 자막으로 크게 깔아요. 망신을 줬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이걸 조선일보 봐놓고 이걸 세상에. 단독으로 낸 게 조선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글자 정청래 못 의원 읽나? 진짜 자막 못 황당한 읽어? 거예요. 근데 김병민 씨가 공개 여부라는 가장 중요한 쟁점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청와대가 이미 다 공개한 내용인데 정청래 의원이 그거 가지고 와서 떠든 거다. 김병민 씨도 망신당했네. 그럼요. 조선일보만 보고. 김병민 씨도 객관성 위반에 걸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 비판하고 강효상 의원을 감싸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에휴, 조선일보 기사 함부로 그 갖다 썼다가는 그러네요. 큰일 납니다. 같이 그러네. 걸립니다. 네. 요새는 팩트 체크가 실시간으로 되는 시대예요. 네. 2시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가. 그러니까요. 참말로. 그래요. 아무튼간에 여러 사람들이 헛소리들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지? 오늘 우리가 지적하신 분들, 지적한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 그 다음에 이재명도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네, 동아일보 기자,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변한봉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댓글 좀 보고, 우리 이제 신문방송 보도도 나올 텐데요. 저는 이게 종편이 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종편이 더 세서요. 네, 신문방송은 좀 시시합니다. 네, 그 어찌됐던 간에 내일은 또 신문방송 보도 어땠는지 전해드리고요.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단은 미령곰탱님께서 우리가 오늘 딱 말한 그 JTBC 올림픽 중계권 단독 계약 요것에 관련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영활동가와 저의 방송이 꼭 BW와 저의 방송과 비슷한 느낌 통과제일이 2탄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공시영활동가는 그 BW처럼 개기지 않는데 그지? 그냥 좀 약간 반응이 늦을 뿐. 네. 반응이 느린 거지 개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약간 사람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냥 느린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미디어오늘과 MOU 형태 대환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 댓글들을 또 이렇게 캡처해서 제가 못 보는 이 캡처를 이렇게 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우스면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초등학교님께서
오늘 민원연 10원 그대로네요. 한 놈만 패니까 연합뉴스 한 놈만 패니까 여러 놈 패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연합뉴스 정신 차릴 때까지 제 땅 3땅 시리즈로 패달라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연합뉴스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99님은 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기자에게 사고 쳤을 때와 다른 대상으로 사고 쳤을 때 언론의 태도와 양을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게 딱 떠오르지 않네. 이건 뭐 한성교 관련 사례를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일관적으로 양비론을 취했던 기자들이 본인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기사를 쓰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헝가리 사고를 방송하는 방송사를 보며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세월호 부모님들은 어떠했을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생 짐처럼 가져가야 합니다. 꼭 언론개혁 하셨고요. 수구 우익 적폐님은 정부 기밀 접근할 수 있으면 대단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티에노님. 죽을래 대신 나온 B가 뭐였을지 이거 아무 내용도 없었는데 편집점 아니었나요? 그냥 편집점입니다. 매번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으로 얼마 탄다, 신혼여행이다, 가족여행이다라는 에휴 어쩌나라는 반응을 기대하는 누가 제일 불쌍한가 찾아내는 유명인 누군가 그 사건에 휘말릴 뻔했다는 전혀 그들에 대한 연민은 없고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가십거리로 보는 전부 몰라도 되는 기사들이 치가 떨리는데 자유당과 친미 친일 언론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정권을 깔까, 어떻게 조작해서 보도할까까지 더하고 있으니 세상에 재난사고 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 자유당과 친일 친미 언론이 사라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간만에 진지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맨날 이상한 잔소리만 선희 씨 놀려먹고 이러더니 오늘은 좀 진지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지한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오수면님께서 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연합뉴스 편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프랄린바이 조민호님께서 멀리서 보냅니다. 기사의 줄임말 쓰기, 단체나 기관명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너무 길거나 함축된 의미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슬리지만 이게 뭡니까? 어찌 읽나 봐야지. 완진이 뭐죠? 기사의 문맥상 의미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없던데 국가 자금까지 받는 언론이라는 곳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셨는데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인데 천연기념물 제주 차기도 화재 완진 화재 원인 조사 중 종합 2보 이거였어요. 근데 이 완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꺼졌다예요. 네,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완전 진화라는 뭐 그런 의미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제목에서 이렇게 써. 근데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을 뽑을 때 있는 단어인지 없는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아름다운 희태님 오랜만에 댓글을 남깁니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팟빵으로 넘어왔는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댓글 참여를 못했네요. 근 한두 달 사이에 이PD님의 발언 분량이 늘어나면서 방송이 더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월요일 방송은 편집도 너무나 다이나믹하며 엄청 웃으며 즐겁게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활동가님들의 에너지도 너무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원연 보유국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행복이 민원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셨습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선희 씨가 이번에는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제가 지난번에 그 신문 모니터 담당 활동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직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디어 잘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웃기는지.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좀 봤는데요. 민원연 고맙습니다. 민원연 덕분에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언론이 품격을 갖추길 바랍니다. 방시민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을 민원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라는 댓글을 750 에이스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김서유님 구독, 좋아요 누르라는 이야기 하라니까 또 안 하셨네요. 네. 저희가 따로 유튜브로 나가는 콘텐츠에서는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심이 감시 좀 잘해주세요 하셨고 보험금 기사를 올리는 언론사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기사를 이름에 달고 올리는 기레기는 쓰레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웃긴 게 어제 저한테도 굉장히 우리 쪽에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 조선일보 그거 방심위에 좀 넣어 그러는 거여서 내가 조선일보 어떻게 방심위에 넣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 조선일보가 방심이랑 상관이 없구나. 그럼 어디 넣어 또 그래갖고 조선일보 오보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김여정이나 김영철이 내야 된다. 언중이는 당사자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 낸다. 아쉽네요. 대한민국에 백두 열통이 없어서.
통일되면 조선일보 소송 엄청 걸리겠네. 그러니까. 진짜. 북한 관련 보도로.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지금 방심위가 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조선일보예요. 지금 지적한 것은. 네, 참 속 터지죠. 네. 그래서 TV조선이 아니었구나. 조선일보였구나. 그러고 그 친구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에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네, 그래서 저희 종편팀이 열심히 해당 파보고 내용을 있죠? 다루는 내용의 발언들을 좀 모으고 있고요. 몇 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이에 또 했네? 네. 그럼요. 해줘야죠 또. 네. 자, 그리고 뭐 아무튼 다들 그런저런 부적절한 보도들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민원연 항상 바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장충기 그 연합뉴스 관련된 우리가 어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들 연합뉴스를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연합뉴스만 이렇게 딱 세게 까는 거 아주 좋다라는 연합보조금 나라에서 받지 말고 삼성에서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글도 명쾌한 해답이 나오네요. 민원연 참 좋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수는 없나요? 추정의 영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현충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쉬실 텐데요. 저희 방송은 계속 되고요. 어찌 됐든 현충일 모처럼 만에 이렇게 주중에 있는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